제가 지금 방금 소개받은 전 IBM 영업대표이자 내일 모레 삼성전자로 새롭게 출근을 하게 된 조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게 제가 2주 전에 한규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발표를 해달라 했는데 제가 사실 그 며칠 뒤에 발리로 여행을 떠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내일이나쯤에 귀국을 할 예정이었었는데 한규님의 부탁으로 인해서 어제 바로 귀국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께 발표를 드리게 되었고요. 진행하면서 정말 리케치한테 도움 정말 많이 받았고,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한규님이라든가 수경님, 효진님께 정말 감사 인사드리고, 특히 만약에 블로그나 홈페이지 쪽으로 하실 분이 있으시면은 가은님께도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아서 가은님과도 얘기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해 드릴 거는 저는 이제 영업 주도의 마케팅 리드 수집 설계인데요. 아무래도 저희 앞에서는 좋은 강의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기업을 돌아가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영업 입장에서 어떻게 리드 수집을 설계했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싱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2B 영업 담당자 분들이라면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저로서도 고민했던 게 매니저가 임원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게 이번 달 실적 어떻게 할 거야, 분기 실적 어떻게 할 거야, 이번 연도 실적에 대해서 세일즈 플랜 갖고 와,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앞서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리드 수집을 가장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리드 널처링, 그다음에 수주 전환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IBM 입장에서는 제일 고민했던 게 리드 수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114년, 115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회사답게 리드 널처링이랑 수주 전환에서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클로징을 많이 했고요. 다만 가장 고민됐던 게 리드 수집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리드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많이 돌아다니는 중에 이제 레키치를 만나게 돼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주 만에 55개 리드 발굴이랑 그다음에 한 달 정도 만에 7개의 블로그 컨텐츠를 같이 제작을 해서 지속 가능한 리드 유입 패널을 만들려고 노력했고, 이런 쪽으로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발견했던 문제점은 저희 공백기에 박스 쳐놓은 부분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요. 리드 획득이랑 육석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부족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계 IT 특성인지 아니면 저희 회사 특성인지 모르지만 영업들 같은 경우는 클로징하는 데 집중을 하고, 너처링이나 클로징하는 데 집중을 하고, 이런 이벤트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리드를 어떻게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좀 공백기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러한 고민을 갖고 계시다면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불경기로 인해서 매출이 좀 감소해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그다음에 효과적인 리드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계시다면, 마케팅 예산은 일부 있지만 이제 방법론을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케이스로는 초기에 이제 3천만 원 정도 예산으로 리드 발굴 마케팅을 진행했는데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커리어를 위해서 성공적인 B2B 마케팅을 통해서 본인의 몸값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좀 들어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전 회사에서 추진했던 배경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느끼셨겠지만 요즘에 불경기라서 정말 많이 체감이 많이 되실 텐데, 시장 상황도 굉장히 안 좋고 경쟁사 상황도 아무래도 고객사의 축소된 예산으로 인해서 그 파일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경쟁도 엄청 증가되고, 나오기 전에 저도 큰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경쟁사에서 이렇게까지 가격을 지르나 할 정도로 정말 많이 피를 보면서 추력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전 회사 내부 상황으로는 리드 발굴에 대한 공백. 그런데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본 것은 이제 전에 고객사들이 술영업이랑 평행 영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객사 나이가 젊어짐에 따라서 온라인 접근도가 상승이 되고, 고객사들도 아무리 큰 사업이라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더 많이 찾아보고 더 많이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 등 고객사에서는 온라인 접근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것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온라인 마케팅이랑 NDP를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근데 이제 실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인력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들을 좀 설득하는 데도 힘들었지만, 설득한 이후에도 이제 인력이라든가 경험 문제 부족으로 인해서 실행 방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리케치 팀과 같이 해가지고 MDP랑 구축을 하고 컨텐츠 제작, 기획부터 제작, 실행까지 다 한 번에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리케치랑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세일즈 리서치 패키지, 즉 리멤버 DB를 활용해서
리서치를 돌리는 패키지를 진행했고, 두 번째로는 중장기적 이제 그 퍼널을 구축하기 위해서 블로그 구축을 패키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셀리 리서치 패키지인데 국내 유일하게 세부 분류 타겟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리더 확보를 좀 더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셀리 그 메시지를 전달드렸고, 이걸 통해서 맞는 타겟에 맞는 알맞은 리드를 2주 만에 55개를 발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IBM에서 이러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설문조사를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뜨게 되고, 이를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리드 확보를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블로그 구축 패키지였습니다. 이런 MDP를 활용하면서 진행하는데, 저도 이거를 리케치랑 진행하기 전에 리케치에서 강의 그 세션을 통해서 들었던 거는, 공감이 많이 되었던 거는 B2B 구매자는 평균에서 한 13개의 컨텐츠를 보면서 구매를 한다 하는데, 정말 저도 생각해보니까 저런 식으로 구매를 진행하더라고요. 심지어 뭐 B2B 제 입장에서 그런데 고객사들 입장에서도 저렇게 진행을 할 것 같은 것에 대해서 좀 공감을 많이 하였고, 이로 인해서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단계별로 맞게 집행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이런 걸 통해서 리케치랑 어떻게 좀 잘 마케팅 퍼널을 잘 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 내에서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지, 관심, 고려, 구매 이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면은, 저희 회사의 예시로 들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블로그 컨텐츠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엔비디아는 다 여러분들 아시기 때문에 엔비디아 CEO를 언급을 해서 했고, 특히 여기서 좀 저희가 중점적으로 뒀던 거는 저 IBM에서도 스토리지라는 프로젝트를 담당했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을 먼저 타겟을 해서 좀 날카롭게 마케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이 저희 제품으로서는 이제 AI 쪽, GPU 쪽 전용 스토리지였고, 저희가 시장 점유율 한 80%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이런 IBM AI 쪽 스토리지에 대해서 알고만 계시면은 저희 회사로 구매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타겟팅을 해서 이제 엔비디아 CEO를 언급을 한 다음에 IBM에 대해 스토리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조금 더 궁금하기 위해서 인지, 관심, 고려, 구매 단계로 각각의 컨텐츠를 짜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 단계로는 뭐 GPU, AI 핵심, 그다음에 저희가 전문가로 뽑은 체크 포인트 6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I 시대에서 왜 IBM인가 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제 단계별로 온도를 올릴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저희가 단계별로도 리케치랑도 진행했었는데, 먼저로는 이제 인사이트 내재화를 위해서 리케치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실무자들이 직접 교육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행사가 있었을 때 리케치 측에서 와서 같이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컨텐츠를 통해서 키워드 추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 추출을 바탕으로 인해서 어떤 키워드들이 좋을지에 대해서 데이터 추출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데이터에 맞게 컨텐츠 집행을 작성을 하고 마지막에는 성과 분석까지 할 수 있는 점이었고요. 그다음에 키워드가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솔직히 제가 뭐 실무자 입장에서는 저런 인터뷰를 따서 집행하고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마케팅 쪽에서 B2B 마케팅을 많이 해본 업체로서 키워드를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SEO에 맞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좀 인상 깊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 달 만에 7개 컨텐츠를 좀 뽑아낼 수 있었고, 빅데이터 스토리 솔루션이라는 단어와 테이프 스토리라는 단어가 구글 키워드에서는 상당히 노출돼 있고, 파트너사는 사실 그 홈페이지를 운영한 지가 오래됐지만 활용을 안 해가지고 등급이 굉장히 낮은 단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빠른 시간 내에 키워드를 좀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인상 깊은 결과였고, 단계별로는 저렇게 인지, 관심, 고려, 구매 단계로 인해서 기획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리드를 55개 모을 수 있었고, 장기적으로는 블로그 콘텐츠 7개를 모을 수 있었고, 가장 좀 좋았던 거는 이걸 통해서 내부 분위기가 좀 할 수 있구나라는 분위기가 좀 회신이 됐고, 이를 통해서 단기와 장기 전략을 좀 더 추가로 도출을 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는데요. 단기 전략으로는 이제 기존에 하던 리케치와 같이 하던 셀즈 리서치라든가 블로그 패키지를 계속 활용을 하고,
장기 전략으로서는 저렇게 더 많은 아이디어를 집행을 통해서 좀 더 확장을 할 니즈를 이끌어냈고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느꼈던 바는 회사의 방향성과 좀 기준에 맞다면, 만약에 이러한 니즈들을 갖고 계신 실무자분들이라면 추천을 드리고, 이걸 통해서 전 회사에서는 시장의 마케팅에 맞게 좀 더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작으로 보고가 됐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위를 설득하거나 파트너 설득하는 방향적으로 실무적인 방향이 궁금하시다면 위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